HLB가 3.47% 상승하며 11월 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3%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와 제약 섹터가 보합권에서 마감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때 가장 핫한 종목이었던 HLB가 최근 거래량도 대폭 줄어들고 제약바이오치고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3%대의 상승이 근 한 달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33,24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고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금일 해당 부근에서 정확하게 윗꼬리를 남기며 여전히 해당 위치의 매물과 저항의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1,300원의 지지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이후 11월 30일에는 정확하게 해당 구간에서 아랫꼬리를 달았었는데 2023년 HLB 차트는 출량파가 통계화 확률로 적립한 차트 이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3,240원만 넘어선다면 36,350원까지는 큰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해당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다우와 S&P가 연고점을 경신하며 마감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며 다소 매파적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투자 심리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쪽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FFR에서는 연준이 3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64.7%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 21%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주 장전 코멘트에서는 매파로 분류되는 연준 이사와 연은 총재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연준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이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혹시라도 출량파와 다르게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 국채금리 10년물은 무려 15bp나 하락하였으며 2년물 국채금리는 16bp나 하락하며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성장주에 해당되고 성장주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의 동향을 잘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확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출량파는 HLB 방송이 없을 때는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를 간단하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출량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으며 HLB와 함께 장전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글로벌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봉으로 살펴보면 일봉과 주봉의 단기 저항 라인이 겹쳐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첩된 저항력을 예상할 수 있으며 역시나 해당 위치에서 연속으로 윗꼬리를 남기는 모습입니다. 10월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주간 추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생명과학 역시 오래전부터 강조드린 9,790원에서 여전히 윗꼬리를 남기는 모습입니다. 꼬리가 생기는 것은 강한 매물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4차례나 윗꼬리로 터치했기 때문에 다음 수순은 몸통으로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HLB그룹주의 차트 모습은 중급 수준의 투자자라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지지를 받을 만한 곳에서는 지지를 주고 저항을 받을 만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저항받는 모습입니다. HLB제약은 전체 HLB그룹주 중에 단기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차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3,110원의 저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윗꼬리는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조금 더 많지만 강한 저항 앞에서 윗꼬리를 남긴 것은 굳이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강한 저항대 앞에서 물량을 흡수해가며 저점을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근거리에 강력한 일봉이 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물량 흡수 과정에 따른 잔잔한 파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HLB글로벌은 수익권이라면 4,035원에서는 부분적으로 익절했다가 조정시 재매수를 권장한 이후 두 번의 돌파 시도가 모두 길쭉한 윗꼬리를 남기며 퇴각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전열을 가다듬고 재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강한 저항에서 윗꼬리를 남기며 밀려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며 보통 반등 추세에서 3-4차례 물량 체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번 해당 구간을 노크해준다면 무난하게 돌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차트 모양에서는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주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출량파가 오래전부터 그어놓았던 4,080원에서 역시나 고전하다가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공개 추천 종목을 통해서 출향파가 설정한 목표가는 변곡점 매물대라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꾸준하게 보여드렸는데 파동을 이용한 변곡점 매매는 궁극의 매매 전략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1월 21일에 종가가 출향파가 설정한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서서 일봉의 몸통으로 안착했다면 차트 흐름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살짝 못 미치며 마감한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항대를 몸통으로 돌파하거나 돌파 직전에 일봉의 몸통을 바짝 들이민 상태에서 다음날 길쭉한 음봉이 나온 이후 음봉의 시가를 3거래일 안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9월 10일 방송을 통해서 HLB 그룹주 중에서 차트 모양이 가장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방송인 11월 16일에는 반등 확률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나 추가 대응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후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소폭 반등하다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횡보한 이후에는 횡보한 기간만큼 응집된 에너지가 위든 아래든 분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트의 모습으로는 상방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방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폭이 비교적 크지만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방향을 튼다고 해도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2340원을 시종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변곡점 매매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차트 모습입니다. HLB 파나지는 3430원과 3240원이 역대급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대응을 권장했는데 해당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보유하신 분들이나 추가 대응하실 분들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하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HLB 그룹주가 출향파가 오래전부터 그어놓은 저항과 지지라인에서 조정받거나 지지를 받았는데 HLB 바이오스텝 역시 출향파의 저항 라인에서 급격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2,580원과 2,500원은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신규나 추가 대응하기에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위치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은 신규나 추가 대응하기 좋을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스피는 운수창고와 증권 섹터가 강세를 보이며 여전히 섹터별 순환매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약바이오는 0.04%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지수보다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금일 운수창고의 급등 이유는 파나마운하가 위치한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며 파나마운하가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물류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향파는 금일 운송 관련주를 VIP 회원들에게 추천하였는데 시황과 통계로 검증된 차트 이론으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한다면 주식은 생각보다 쉬운 게임이 될 것입니다. 코스닥은 전기전자와 디지털 컨텐츠가 강세를 보였는데 게임주의 선방에도 갑작스런 2차전지 호재로 전기전자의 순환매가 조금 밀렸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와 44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15.36% 상승하며 2차전지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0.12% 하락으로 지수와 섹터에 연동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출향파 VIP 회원을 위한 추천 종목이기도 하였는데 저점 구간을 공략하여 20여일 만에 절반 비중을 34.3% 수익으로 1차 목표가를 터치하였습니다. 1차 목표가가 34만 4,500원이었는데 늘 그렇듯이 출향파 목표가는 한 번에 넘어서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며 길쭉한 윗꼬리를 남긴 채 마감하였습니다. 과도한 욕심보다는 적절한 변곡점에서 부분적으로 익절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익절한 물량은 내일 또다시 저점 공략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출향파 VIP 회원이 되셔서 부분 익절의 묘미를 만끽하는 것도 주식의 재미와 함께 주 종목의 멘탈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며 0.4%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 우위 관망 속에 기관이 매도했지만 개인이 순매수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1,800계약을 순매수하며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HLB 주가와 지수 섹터를 비교해보면 지수가 고점을 찍은 8월 31일 이후 HLB 주가가 꾸준히 지수나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HLB 주가가 바닥을 보였던 11월 19일 이후로 한정해도 지수나 섹터보다 HLB의 상승 각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HLB 수급은 기관과 개인이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수급을 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개인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개인은 209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외국인은 209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기관은 41만 주를 순매도하며 역시나 1개월로 범위를 좁혀봐도 개인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수급에서도 개인의 매수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매도 비중은 크게 의미가 없어졌지만 과거 공매도 비중과 비교해 보면서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대차잔고는 5,607억 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 지속된 추세 하향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1월 29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798만 주로 800만 주를 깨고 하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여전히 차트가 통계화 확률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트 분석에 좀 더 할애해서 대응하는 투자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31,300원의 지지력이 견고한 상황에서 33,240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황에서 특별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HLB 영상을 담당해주는 출양파 편집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잠시 소개드립니다. 그동안 HLB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주었던 편집자이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경매 관련 유튜브 채널이며 금일 세 번째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유용한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HLB 영상 업로드를 위해 그동안 많이 애써준 만큼 잠시 방문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